그럼 1 곱하기 1 할게 그냥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그럴 거잖아요. 평균을 구하면 시그마 x p니까 너를 해보면 6분의 이게 얼마니? 6개가 있죠? 계산해보면 얼마나 오나 이거.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이렇게 하지 뭐. 알았어. 등차서 이래. 그래 알았어. 2분의 7에다가 곱하기 6 3이니까 21? 그쵸? 21? 그래요. 21이 나와요. 21이 나오고 그러면 3, 2, 6, 3, 7에 21 3.5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1에서부터 6까지 눈의 수가 있는데 나올 확률이 다 일치하잖아요. 그러면 이 확률 변수 x의 평균을 구하러 간 거잖아. 평균이 3.5겠지. 그러지 않겠어요? 3.5. 그러니까 이런 얘기도 했다고. 확률 분포표가 있는데 얘가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잖아. 이렇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 평균은 이 중앙값에서 가져요. 이런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되고 결국 얘가 어떻게 계산한 거냐면 시그마 xp로 계산한 거예요. 이렇게 시그마 xp로. 평균을 구하는 것은 2개 곱한 다음에 더하자. 이렇게 기억을 하기로 했었던 것 같고. 근데 x제곱의 평균은 이렇게 계산해요. 시그마 x제곱 p x제곱 평균이니까 그렇게 계산을 하자. 확률 변수가 x제곱으로 바뀌는 거니까요. 시그마 x제곱 p로 계산을 하자. 그랬던 것 같고 분산은 이렇게 하기로 했잖니. x제곱의 평균에다가 m제곱을 빼기로 했어요. 그러면 x제곱의 평균은 시그마 x제곱의 p 이렇게 되고 평균의 제곱이니까 요 새끼의 제곱이야. 요 새끼의 제곱이어서 시그마 xp 너의 제곱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었죠. 이렇게 평균, 분산, 뭐 표준 편차까지 다 계산할 수 있게 돼요. 여기까지 됐어요? 그래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공부를 좀 했으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이산확률 변수에서 놀았단 말이에요. 이산확률 변수에서 놀았는데 이때 차관사항 첫 번째는 얘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왜냐면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할 수 있거든. 확률 질량 함수라는 것은 이 질량이라는 표현이 썼잖아요. 이산확률 분포에서는 확률 질량 함수라고 불러요. 아이 선생님 그러면 이 문제의 확률 질량 함수 뭡니까? fx를 해요. 6분의 1이지 뭐. 이렇게 6분의 1인데 단 x가 들어갈 수 있는 게 1부터 6까지예요. 6까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거거든. 그럼 이 확률 질량 함수를 이제 그려보자니 이렇게 돼요. 여기가 1이고 2고 3이고 다해 6까지 왔죠?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6분의 1로 찍혀요. 이렇게 6분의 1 좀 크게 할게요. 6분의 1로 찍히고 6분의 1로 찍히고 다 6분의 1로 찍혀. 이렇게 이렇게 찍히는데 그 뭐냐 히스토그램 무슨 뭐 니네 옛날에 그렸던 거 막 네모 박스 그려놓고 그랬던 거 있잖아요. 그랬던 것처럼 얘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확률 질량 함수의 경우에서는 6분의 1짜리를 이렇게 나열을 해요. 이렇게 막대 그래프처럼 이렇게 표시를 해요. 다 6분의 1이야. 이렇게 6분의 1 이렇게 결정이 돼요.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라 그러면 이런 그래프가 보이잖아요.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기에는 변수가 연속적인 세계로 바뀌잖아요. 연속적인 세계로 바뀌는 순간 여기 찍히는 것들이 변수가 1하고 2만 있는 게 아니니까 6분의 1이라고 다 가정을 해보면 전부 다 6분의 1로 찍힐 거잖아요. 이렇게 6분의 1로 찍히는 거라서 얘가 연결이 되는데 그때 으쌰 쭉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될 텐데 이런 그래프를 뭐라고 하냐면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그 변수가 실수 전범위로 확대가 됐잖아. 그럴 때 연속적인 세계에서 연속 확률 변수 에서 쓰이는 그래프 또는 함수를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불러요. 그때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을 어떻게 계산했냐면 넓이를 계산했었죠. 이렇게 가령 주사위 얘가 좀 적절치는 못한데 주사위에 눈을 떴을 때 1에서부터 6까지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면 1이잖아. 1 반드시 저 6개 중에 하나잖아요.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요만큼의 길이가 6이고 연속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0하고 1 사이에서도 있다라고 가정을 해서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연속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1하고 2 사이에도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야. 실제로 계산을 해보면 6분의 1이 있잖니. 두 개를 곱하면 1이잖아. 1이어서
확률 밀도 함수에서 확률을 계산을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 함수가 있으면 정해진 구간 안에서 넓이를 계산을 한다. 그렇게까지 설명을 했던 것 같아. 연소적인 세계에서. 기억나시죠? 그랬던 것 같아요. 포인트는 그래. 이산확률 변수에서 나와 있는 확률을 표현하는 함수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확률 질량 함수를 그리는 요령은 막대 그래프처럼 이렇게 그린다. 그리고 얘가 실수의 세계로 확장되는 순간 얘가 쭈루룩 연결되는 거니까 여기 있는 끝점에 있는 함수 값들만 연결을 해서 표시를 하면 되더라. 얘의 경우는 상수함수였어. 이렇게 본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그 확률은 연속적인 세계에서는 넓이로 정의해야 한다. 이 정도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확률 질량 함수가 있고 여기 보면 구조를 잘 봐야 돼. 특히 뭐 이런 거 시그마 XP, 시그마 X제곱P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특정한 학교를 빼고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이럴 수 있거든요. 이게 확률 연속확률 분포로 이제 바뀌잖아요. 그럼 평균이 원래 이랬잖니. X라는 사건 또는 확률 변수가 일어날 평균이 시그마 XP였다고. 그러면 식이 이렇게 바뀌기도 해요. 적분이 리미트 시그마잖아요. 리미트 시그마니까 시그마를 A에서부터 B까지로 바꾸고 얘를 확률 변수 X라고 택하고 얘를 확률 밀도 함수로 바꿔요. fx dx로 이렇게. 그러면 너를 보는 순간 너는 시그마 XP랑 똑같은 역할을 하는구나. 평균이야. 그렇게 바라보게 돼요. 연속 확률 변수에서는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을 하러 가죠. 이렇게. 너는 시그마 X제곱 P 그렇게 되거든. 똑같아요. 너도. 얘가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확률 변수를 X로 바꿨죠? X제곱이 되고 P를 fx 확률 밀도 함수로 쓰기로 하고 dx로 써요. 그럼 너는 이거 시그마 X제곱 P구나. X제곱의 평균이구나. 그렇게 판단하면 되고 그러다 보니까 X제곱 평균 빼기 M제곱 있잖아요. 얘는 이렇게 돼요.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X제곱의 평균 fx dx라 쓰시고 빼기 인테그랄 A에서부터 B까지 x fx 알기는 알아야 돼. 내신에서는 충분히 낼 수 있기 때문에 알기는 알아야 돼.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노란색 상황은 이산확률 변수에서는 저렇게 된다는 소리고 연속적인 세계로 가게 되면 확률 밀도 함수가 있기 때문에 확률 대신에 확률 밀도 함수를 적용을 시켜서 적분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도 있다 그 소리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요. 이렇게 되고 이제 한 개 남았어요. 이제 한 개. 저쪽으로 갑니다. 뭐 없어. 있겠어요. 그냥 하는 거죠. 모든 수학이 통계처럼 이렇게 간단 명료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자, 네 번째. 이항분포라는 게 있어요. 바이노미얼 디스트리뷰션 뭐 그랬던 것 같아. 쓰기로는 이렇게 씁니다. X라는 확률 변수가 B 이거를 따른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 확률 변수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표시가 돼 있을 때 지금쯤이면 이제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얘가. 왜냐면 확률 변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이야. 그 자체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라프라스 정리를 통해서 이산적인 세계를 연속적인 세계로 바꿀 수도 있고 모비율의 추정을 할 때도 얘가 또 튀어나오고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얘가 지금쯤은 아셔야 돼. 그런 전차로 중요해. 아무튼 보면 X라는 변수가 독립시행의 확률로 표시가 돼 있어요. 독립시행의 확률은 확률 질량함수로 써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니. F의 X가 시행의 수를 N이라고 하면 시행의 수 콤비네이션 나온 횟수 나올 확률에 나온 횟수는 안 나올 확률에 안 나온 횟수는 이렇게 쓸 수가 있잖아요. 이때 X는 0에서부터 N까지 정의가 되는 뭐 이런 상황이었겠죠. 확률 질량함수로 썼어요. X는 뭐 자연수, 뭐 정수 뭐 다 좋아요. 이렇게 쓰면 되는데 결국은 그래요. 얘가 시행의 수를 일단 알아야 돼. 주사위를 10번 던져서 1의 눈이 한 번 나온 건지 주사위를 100번 던져서 1의 눈이 10번 나온 건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 거니까 시행의 수가 일단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나올 확률만 알면 안 나올 확률은 정해지는 거잖아. 왜냐하면 P 더하기 Q는 1이니까 이렇게. 그래서 중요한 게 두 개였다는 거예요. 시행의 수랑 나올 확률. 그래서 여기를 N 쓰고 P를 쓰기로 약속을 이제 한 거죠. 됐죠? 약속을 했고 여기에서 밝혀진 바로는 얘는 증명을 해도 돼요. 해도 되는데 교과정 안에 있지는 않은데
시험 보기 전에는 한번 해드릴게요. 논술이 나올 수 있으니까. 평균은 가로낼 걸 다 곱하기로 했죠. NP 이렇게 계산하기로 했고, 분산은 NPQ라고 계산을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이항정리로 증명해. 이항정리로 식을 쓰고 미분해서 증명해요. 증명하는데 시험 전에 한번 해드릴게.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알려져 있다라고 기억해도 돼요. 그러면 문제를 보는 포인트는 뭐냐면, 문제에서 그 독립시행 확률로 나와 있어요. 독립시행 확률 문제야. 확률 문제인데 평균을 구해라, 분산을 구해라 이런 말이 나오면 이거 적용시키면 돼요. 이거 적용시키면 돼요. 시행횟수랑 나온 확률을 계산을 해서 평균 분산을 구하시면 돼요. 그리고 얘를 또 가만히 두지 않죠.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근사적으로 뭘 따른다고 알려져 있죠? 몇 주 안 됐는데?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알려져 있죠. 이렇게 시행횟수가 충분히 크면. 뭐라 그랬냐면 이항분포가 있으면 시행횟수가 좀 적잖아요. 적으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찍혔대요. 이렇게 찍혔는데 시행횟수가 많아지잖아. 그럼 점점 정규분포 쪽으로 이렇게 근사하게 돼요. 시행횟수가 많아지면 확률 질량함수를 쓰게 되면. 그래서 시행횟수가 많아지게 되면 근사적으로 정규분포를 따른다 그렇게 알려져 있고, 정규분포로 표시를 하려면 평균이랑 분산을 쓰러 가야 돼요. 근데 앞에서 평균 분산을 구해놨잖아요. 이항분포를 통해서 구해놨기 때문에 어떤 교과서에서 뭐 이렇게 쓰기도